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맨발 걷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관계 논문을 참고로 해서 짧게 요약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오래 건강하게 지치지 않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첫 번째입니다. 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논문은 정현조 2023년 연구입니다. 숲길 맨발 걷기가 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숲길 맨발 걷기는 혈관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혈관 건강, 이거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 감소와 행복감입니다. 이것은 정말 이것도 보편적인 효과입니다. 위의 연구에서도 언급했듯이 숲길 맨발 걷기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발바닥이 땅과 직접 접촉하면서 심신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저께 자주 맨발 걷기 황성공원에서 뵈는 분이 있거든요. 기업의 임원 분이신데요. 그분이 갑자기 앞쪽을 황성공 천년 맨발길 쪽을 전경을 저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모습, 그리고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언뜻언뜻 비치고 땅이 황토빛이고 푸른 녹음이 우거지고 새소리나 곤충의 소리가 하모니를 이루고 있고, 정말 그걸 보니까 야, 이분은 정말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힐링을 하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세 번째, 부작용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기초 지식 없이 또 스트레칭이나 상식을 또 공부하지 않고 무작정 급하게 사용하면 부작용도 있습니다. 발바닥 근육과 관절에 직접적인 부담이 가해지기 때문에 족저근막염과 지간신경종, 이런 질병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발목, 무릎, 허리, 척추와 같은 다른 관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맨발 걷기 하실 때 바른 자세로 스트레칭을 하고 천천히 걷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리고 특히 발바닥 지방층이 얇아져 있는 분들은 맨발로 걸을 때 충격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부작용도 알아봤고요. 이거는 적절한 스트레칭과 좋은 땅, 그리고 천천히 바른 자세를 걸을 때 대부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맨발길 오래 하신 분들에게 자문도 구하시고 맨발길에서 물어도 보시면서 기초 지식을 습득하셔서 안전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개인적인 상태를 고려하라.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있거나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분들은 맨발 걷기를 삼가야 합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삼가하지는 마시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주 좋은 땅에서 제자리에 가만히 서 있기부터, 부드러운 모래땅이나 물을 촉촉하게 한 상태에서 어싱, 서서 가만히 벤치에 앉아서 하는 어싱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양말을 신고 먼저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왜 양말을 신어도 발바닥 아치와 또 그리고 지압 효과는 있거든요. 그래서 좀 촉촉한 땅은 어싱도 되니까 처음부터 장애가 의심이 되는 분들이나 지병을 앓으시는 분들은 안전한 땅에서 벤치에 앉아있기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더 권장을 합니다. 항상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맨발 걷기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들이 하니까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면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약하자면 맨발 걷기는 자연과의 접촉을 통해 다양한 효과를 가져오지만 부작용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이니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은 각별히 하지 말기로 딱 마음에 작정하셔야 합니다. 천천히 안전한 땅에서 기초
운동을 스트레칭을 하신 후에 천천히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 맨발 걷기의 효과 중에서 혈액순환에 대한 검증된 논문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맨발 걷기 혈액순환에 대한 논문은요, 2023년도에 정현조 님의 연구인데요. 숲길 맨발 걷기가 혈관 건강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맨발로 숲길을 걷는 것은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발을 신고 걸을 때는 주로 정강이 위쪽 근육만 움직이지만 맨발로 걸으면 발목과 발바닥 근육까지 활발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체 전체 혈관이 확장돼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그러나 맨발 걷기를 시작하시기 전에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발바닥 지방층이 얇아져 있는 분들은 맨발로 걸을 때 발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한 혈액순환 개선 외에도 맨발 걷기의 다른 효과와 부작용도 함께 고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울퉁불퉁한 의뢰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듯이 내 몸에 불편한 곳이 있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면서 차근차근 공부하시면서 하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신 기법을 적용한 황토길 맨발 걷기 연구에 대해서도 논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처는 2021년 이정님의 연구입니다. 황토길 맨발 걷기가 자율신경계의 안정과 혈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핵심 효과는 맨발로 걷는 것은 신체 에너지의 경락점을 자극하여 신경계와 장기를 활성화시킵니다. 이는 수면 체온, 심박수 및 혈압을 조절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멜라토닌 생산을 증가시켜 수면 패턴을 개선하고 우울증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을 방해하는 외부의 신호를 무디게 하는 방어벽과 똑같습니다. 경비병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화들짝 잘 놀라시는 분들은 낮에 맨발 걸으면서 햇살을 쬐면 멜라닌이 생기잖아요. 그 멜라닌을 분해하는 것이 멜라토닌입니다. 그리고 외부의 자극을 수면 시간에 무디게 하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호르몬입니다. 뇌에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수면 패턴을 개선하고 싶다면 햇살을 맞으면서 숲길에서 맨발 걷기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스트레스 감소와 맨발 연구 논문 출처는 Stress Reduction and Barefoot Walking,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Psychosomatic Medicine 2018년도에 출처가 나와 있네요. 스트레스 감소와 맨발 걷기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핵심 효과는 맨발 걷기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짧게 이렇게 요약을 드렸지만 다양한 연구를 기초로 한 것이니까 신뢰를 가지고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연과의 연결과 어싱 효과. 맨발 걷기는 발과 지구 사이 연결을 통해 어싱 효과를 제공합니다. 이는 자유 라디칼을 중화시키고 프리 라디칼이라고도 하죠. 짝을 잃은 단일 원자 또는 분자를 말합니다. 만성 스트레스, 염증, 통증, 수면장애 및 심혈관 질환과 같은 일반적인 건강 문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나와 있는데요. 어싱을 통해서 자유전자가 올라와서 중화가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항노화,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어싱의 핵심 효과입니다. 요약하자면 맨발 걷기는 자율신경계 안정, 혈압 감소, 스트레스 감소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시작하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유튜버 박동창 박사님이나 권택한 교수님이나 그 외에도 저명한 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맨발 걷기로 효과를 본 분들의 영상을 제대로 보시면서 피해야 할 것들, 그리고 강화해야 할 것들을 선별하셔서 하나하나 실천해 보시면서 즐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